안녕하십니까? 요즘 제가 뭐 개인적인 일이 많이 바쁘고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뛰어난 어떤 분의 뛰어난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 그 뭐 영상을 올려도 뭐 그렇게 큰 호응이 없고 그래서 뭐 그냥 생각날 때마다 가끔 올리는 그 정도로 요즘은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일상생활을 좀 느끼는 점이 어, 예전에 그 우민화 교육이라고 했었죠. 그 과거 군사 정권 시절에 3S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지금 그 오늘 할 얘기인데 그 전에 조금 뭐 군사 정권의 우민화 정책 예전에 이런 걸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S라고 해서 뭐냐면은 어, 스포츠 그리고 스펙타클 그리고 섹스 이렇게 아마 이게 맞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군중들을 이렇게 놀이거리를 제공하는 거죠. 뭐 이런 볼거리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어떤 정치 문제라든가 사회의 심각한 문제에 관심을 주지 못하게끔 이렇게 바보로 만드는 이제 그런 거죠. 근데 뭐 물론 교육 자체도 우민화 교육이라는 그런 맥락에 있었을 것이고 뭐 대학 위주로 해서 명문대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해서 피라미드식 경쟁 체제를 만들고 아주 소수의 승자만이 그 교육 체계 하에서의 소수의 승자만이 모든 것을 독식할 수 있는 그런 과다 경쟁 체제를 만드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우민화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요즘 느끼는 점은 이게 예나 지금이나 어떤 방법의 차이는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 우민화 정책은 존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런 비판 의식조차 이게 지금 우리가 우민화 정책을 당하고 있는지 당하고 있지 않은지조차도 모르는 어, 그런 상황에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라도 뭐 제가 뭐 비록 뛰어난 학자는 아니지만 이런 걸 좀 누군가는 계속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 뭐 흔히 사기꾼 중에서 인류 사기꾼은 뭐 2류, 3류 사기꾼들은 다른 사람한테 사기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결국 이제 들통이 나는데 인류 사기꾼들은 심지어 그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한 해서 엄청난 피해를 본 후에도 자기가 사기를 당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인류 사기꾼들은 한테 사기를 당하면 그게 굉장히 이제 고수인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요즘 사람들이 그 우민화 정책의 희생양이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개 돼지처럼 주는 맥 맥갓이라고 하나요? 그 미끼와 주는 어떤 그런 것을 개 돼지처럼 받아 먹으면서 흡족해 하는 것을 그냥 만족하는 것이 요즘의 그 실태가 아닌가. 뭐 물론 뭐 저는 제가 이제 뭐 자본주의 이 저조차도 이 뭐 자본주의에 워낙에 적응을 많이 한 사람이고 저 역시도 이제 뭐 이런 물질 문명에 아주 최적화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뭐 저 역시도 이제 그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특별히 지금 갑작스럽게 어떻게 뭔가 변한다 그럼 좀 혼란스럽겠지만 그래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좀 알고는 있자 뭐 이런 취지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모르고 당하니까 사람들이 좀 제가 이제는 제 시견에서 보기에는 너무 돌대가리 같은 거죠 진짜.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나 처음에는 저는 일부러 그러나 했는데 그게 일부러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머리가 나쁜 거인지 아니면 제가 다른 사람들 평균보다 머리가 그냥 아주 조금 더 좋은 건지 아주 신출귀몰한 레벨은 아니지만 평범한 사람들보다 머리가 조금 좋으니까
그 나머지 너무 평범한 사람들이 돌대가리처럼 보이는 거죠. 그냥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방송을 하기 첫 부분에 제가 좀 그 인지 좀 공지할 것이 있다면 제가 이제 이런 그 책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경제, 시사, 정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역사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뭐 역사라든가 정치라든가 경제 문제 나는 골치 아파서 듣기 싫다. 나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다. 이런 사람은 나가면 됩니다. 그냥 서로 요즘 아주 쿨한 시대죠. 서로 얘기 듣고 싶지 않으면 서로 이제 그 소통을 안 하면 됩니다. 그 자유가 너무나 이제 그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요즘 뭐 손절이 대세라고 하니까 손절하면 됩니다. 손절. 특히 나는 정치, 역사, 경제 문제에는 골치 아픈 거 싫다. 어디 가서 종교 문제, 정치 문제 이야기하는 거 나는 달갑지 않다. 그러면 손절. 서로 손절하면 끝나는 겁니다. 나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나갈 사람은 나갔으면 오늘 그 제가 이제 책 한 권을 가지고 어, 술 이야기부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어차피 조회수가 많지 않아 가지고 괜히 뭐 시간을 좀 짧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까? 이렇게 하면서 시간의 압박을 받으면서 하니까 이게 뭐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시간이 짧다고 해서 조회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이 중력고라는 술이 있습니다. 중력고라는 술을 잠깐 검색해 보면 가격은 뭐 한 9만 원에서 10만 원에서 조금 넘는 이런 술인 것 같습니다. 이 중력고가 대나무를 뭐 이렇게 좀 그 우려 가지고 만든 술인데 제가 이제 한번 요게 어디서 파냐면 인터넷으로도 살 수 있고 담양 전남 담양일 겁니다. 제가 저번에 한 두어 번 그쪽을 지나쳤는데 한 번은 지나치면서 그 인근에 양조장이 있습니다. 소규모 양조장이 있어서 그 옆에 그 어떤 뭐 마트 같은 곳에서 판매하는데 그 양조장에서 직접 판매하지는 않고 그 양조장에 가야지 그 마트에 가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여기보다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현지에 가면. 근데 이제 그거 사기 위해서 뭐 엄청난 시간과 교통비를 낭비하는 건 바보짓이겠죠. 술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평은 굉장히 향기가 진하고 도수가 높기 때문에 조금만 마셔도 그 향이 확 퍼지면서 상당히 좋은 고급 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가격을 비교하자면 저는 양주를 이 가격에 대한 정도로 양주를 사 먹을래, 요 중력고를 사 먹을래, 중력고가 더 뛰어납니다. 요 가격대 보통 요 정도 되면 한 40도 정도 하죠. 이게 그 양주 같은 경우에는 이 술이 훨씬 좋습니다. 이 술이 어디서 나왔냐? 이 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녹두 장군이라고 부르는 전봉준 장군이 사형 선고를 받고 어, 서울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너의 마지막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나는 중력고 한 잔을 마시고 싶다. 이렇게 해서 어, 이때 나온 술이 중력고입니다. 이 중력고는 뭐 이 전봉중 장군께서 이제 마지막에 그 술을 마시고 서울로 압송돼서 결국 3월 30일에 조선에 들어와 있던 일제에 의해서 처형 당하게 됩니다. 당시는 그 일제가 청일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조선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던 시기로 추정이 되는데요. 제가 참 최근에 그 정치 문제를 보고 진짜 좀 가끔 열받는 때가 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뭐 자칭 보수라고 하는 정치 세력들 실제 보수라고 할 수 없죠. 그냥 친일 잔재 세력이라고 보통 조금 이제 그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그냥 뭐 보수라고도 칭하지도 않죠. 그냥 친일 잔재의 세력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아니 그래서 그런지 이 죽창가를 가지고 상당히 뭐 무슨 뭐
어떤 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는 뭐 잔인한 뭐 어떤 그런 사회 반항이라든가 뭐 사회에 대해서 아주 뭐 굉장히 안 좋게 표현할 이게 이거를 모르고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얼마나 무식하면은 이 죽창가를 거기다 갖다 찍어 붙입니까? 이게 한국 사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죽창가가 우금치 전투와 연관이 되는데 당시 이제 그 가렴주구라 그러나요? 그 이제 혹세 무민 조선의 그 탐관오리들이 조선 후기 탐관오리들이 너무 농민들을 수탈해 가니까 농민들이 이제 못 살겠으니까 이제 봉기를 무장 봉기를 한 거죠. 그 무장 봉기라고 해봤자 뭐 농기구라든가 뭐 정말 대나무를 깎아서 만든 죽창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워낙 이제 못 살겠다 이거죠. 이제 최후의 이제 말하자면 저항을 한 거죠. 그런데 그 타락한 조선 후기의 정권이 일제와 조일 연합을 해서 캐슬링 기관총 그 자기네 국민들이 그렇게 이제 혹세 무민과 그 가혹하게 수탈을 세금을 걷고 수탈을 하다가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키니까 일제를 끌어들여 가지고 그 뭐 대나무하고 뭐 농기구 들고 있는 농민들을 캐슬링 기관총으로 학살을 해버리죠. 요게 바로 우금치 전투라고 합니다. 이게 웃을 일인가요? 근데 이게 한국 사람으로서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끌어들여서 비판을 하려고 해도 뭘 가당한 걸 끌어들여 갖고 비판을 해야지. 아니 이런 비극적인 역사의 이야기를 왜 거기다 갖다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돌대가 그래서 내가 돌대가리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가리가 얼마나 나쁘면은 이거를 뭐 정치 그런 쪽에 프레임에다 갖다 붙여도 가당치 않을 쪽에 갖다 붙이는지. 그러니까 열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조금 나는 그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이 술을 때문에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죠. 물론 저는 요즘 뭐 금주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봉주는 동학 농민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고 동학의 창시자는 수은 최재우고 그 이대 교주로서는 해월 최시영 님이 그 동학의 교리를 목판 인쇄 보니까 그래요. 금속판인지 하여튼 그 실제 새긴 그러니까 인쇄물이 아닌 그 판 자체를 등에 등짐을 지고 그걸 이제 말하자면 마치 어떤 암호를 보호하듯이 그 최초의 교리를 새긴 그 판을 어, 이분이 이제 그 보존하고 이제 숨기고 이제 이런 역할을 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제 여기 동경대전에 도우 선생님의 동경대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오늘 좀 이 술 중력부에서 이제 나 쭉 거슬러 올라가 보는 겁니다. 이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요즘 그 현 시대 그러니까 우민화 정책에 속아서 자기가 우민화돼 있는지조차도 인식을 못하는 필부라고 하죠. 보통 사람들. 너무 좀 한심하게 보이고 어, 저렇게까지 공부하기 싫어하고 생각하기 싫어하는 뭔 이유가 있나? 일부러 그러는 걸까? 아니면 머리가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걸까? 조금만 공부해 보면 되거든요. 저도 이제 뭐 이런 책들을 좀 이게 이 제주 국립박물관이라고 찍혀 있는데 지금 이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서울 국립박물관에 갔을 때 어떤 유배 특별 그 기획전 같은 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때 서울에서 샀는지 제주 4.3 박물관에 갔을 때 제주도 박물관에서 샀는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뭐 이렇게 뜯지 않은 책들도 많습니다. 이게 그냥 기념품처럼 책을 사가지고 뜯지 않은 책들도 꽤 많은데 이렇게 제주 4.3 이제 평화 기념관 이런 책도 있고 제가 이제 박물관에 갔을 때 구매한 책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뭐 독립운동가의 유품들 독립운동가의 생활 유품이라 되게 허접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이제 그 아주 그 좀 인테리급이 가질 만한 그런 정교한 만년필이라든가
이런 만년필이라든가 뭐 이런 굉장히 좀 그 인텔이고 좀 부유하게 느끼는 그런 소지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뭐 미술품들, 이건 온양 민속박물관, 이것도 뭐 뜯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뭐 차마고도의 삶과 예술, 이게 참 이런 거 읽을 만한 책인데 아직까지 저도 참 게으른 타입이라 관심이 있어서 사긴 샀는데 읽지도 않은 책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북한의 이거는 제가 이제 서재실에 있는 책을 발견했는데 북한의 문화유산에서 또 이게 뭐 북한의 문화유산이니까 무식한 놈들이 또 뭐 빨갱이 아니냐, 이거 동아일보사에서 찍은 인쇄물입니다. 1997년에 하도 무식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일일이 이렇게 좀 찍어줘야 나중에 헛소리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게 그 동학을 창시하신 분이고 이분 다 사형당하죠. 최시영도 아마 나중에 결국은 잡혀서 사형당하는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최재우는 조선 후기 명문가의 그 명문가 그 이 수은 최재우의 부친이 굉장히 그 세력가였습니다. 세력가였는데 최재우의 어머니는 재가녀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당시 조선이 굉장히 엄격한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정실이 아닌 뭐 그 후첩이라 그러나요? 그 두 번째 부인의 자식도 그 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서자도 차별받는 마당에 이혼녀, 그러니까 재가녀, 요즘 말하면 재가녀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이혼녀와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식이었기 때문에 최재우의 부친이 사망하자 굉장히 천대를 멸시를 받습니다. 근데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고직 관료로 진입을 못하고 당시 조선 후기에 조선이 이제 그 멸망해 가는 그런 과정에서 사회 변화, 개혁을 꿈꿨던 거죠. 결국 그러나 사형 당하죠. 잡혀서.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선조 31년에 사망하시고, 제가 여기서 이 선조 광해군 이순신은 허균을 찾다가 허균이 그 광해군 10년에 능지처참 당해서 죽습니다. 선조가 그 악명 높은 선조 새끼라고도 이제 우리 요즘 많이들 하는데 하도 속을 새겨가지고 그 이순신을 막 죽이려고 하고 실제로 죽이려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이순신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아 내가 왕인데 이순신이 아무리 지가 전공이 세도 내 자리를 넘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물정이 잘 싸우는 사람을 서울로 압송해서 고문을 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그 유성룡이 이순신을 지금 죽이면 안 된다. 그 왜구가 또 쳐들어올 때 이순신이 활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럼 뭐 목숨만 살려줄게 이렇게 이지랄 해가지고 이 새끼가 이순신 장군이 이제 간신히 살아나죠. 그래서 뭐 백의종군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얍삽한 놈이죠 이게 선조가. 그런데 그 광해군은 굉장히 그 개혁적인 인물로 나중에 평가를 받았음에도 어떤 허균과의 정치적인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제가 뭐 좀 게으른 타입이라 뭐 그것까지 제가 정확하게 찾지는 않았는데 허균은 강릉이 그 본관이죠. 허균 허난설은 천재 자매였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허균이 굉장히 그 한학에 능했고 허난설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허균은 사회 저항적인 인물이었죠. 그러니까 왜 서자라고 해서 차별을 두느냐? 왜 여자라고 해서 차별을 두냐? 그러니까 이게 조선 그 이때에 조선이 살아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왕우장상의 시가 따로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지금 아까 그 우미나 얘기를 하다가 결국 이게 우미나 얘기와 직결이 되는데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왕우장상의 시가 따로 있느냐. 아버지가 아무리 똑똑하고 국가를 세우고 유능한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식이 똑같이 유능하고 그렇게
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 한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은 인위적인 권력과 부의 집중화. 이게 결국에는 그 사회를 몰락시키는 어떤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강력한 왕권을 끝까지 주장했던 조선은 나중에 처참한 최후를 맞죠. 그 꼴을 안 당하려고 이렇게 허균이라든가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이런 동학을 조선 말 후기에 동학을 통해서 사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죽음을 당하죠. 허균도 그렇고 이순신도 그렇고. 그래서 광해군은 나중에 바로 이 제주도로 유배를 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제주 여기 보면은 낯선 곳으로의 여정 제주 유배인 이야기에 보면은 광해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 한번 읽어보고 싶었는데 이게 또 막상 시간을 내서 읽으려니까 이거 공부하는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잘 일부러 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또 뭔가 좀 궁금증이 생기면 찾아보는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강원도도 사실 강원도나 제주도는 옛날에 지금 예나 지금이나 약간 유배지 같은 느낌이 들죠. 요즘은 관광지, 관광도시 그리고 옛날에는 유배지. 그래서 한번 내려가면 다시는 한양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이제 유배지의 어떤 그런 느낌. 왠지 소외되고 동떨어진 느낌. 이런 것이 강원도와 제주도였다는 거죠. 요새는 오히려 이제 관광지, 관광 산업이 좀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이제 관광지로 좀 곽광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그 당시에 그 허균이라든가 이순신이라든가 이런 동학을 주축으로 부패한 사회와 싸웠던 이런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사회를 개혁하고 왕이 능히 국가의 지도 세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인물들이었죠. 다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조선이 저는 이 한반도에서 거의 참 비운의 그 역사가 아닌가. 지금 저는 한국의 위기가 바로 지금 이런 상황과 좀 비슷한 거예요. 비판력이 없어지고 비판하는 사람을 저번에 뭐 TV에서도 보니까 입틀 막 국회에서 끌려 나가고 뭐라고 했다 해가지고 끌고 나가고 요즘 저도 이제 좀 깜짝깜짝 놀라고 제가 이제 그 견적이 안 나와서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는 그냥 얘기를 안 해버리는데 뭐 내가 그렇게 목에 핏대 세우면서 뭐 남을 설득해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각자가 공부를 하고 소양을 쌓다 보면 어, 그 필요성을 좀 느낄 때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걸 저도 한 명의 그 유권자일 뿐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는 관심은 있고 얘기는 하지만 제가 정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니까 이게 이 정치라는 것이 그 예전 그 김대중 대통령님이라든가 뭐 노무현 대통령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보면은 뭐 애민 정신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만 백성을 정말 좀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저 새끼가 좀 설령 악독하고 좀 꼴보기 싫은 놈들도 그냥 민중에 섞여 있으면 그 포용하고 민중으로 이렇게 좀 하는 그런 좀 애민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없거든요. 저는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죽어야 할 놈은 좀 죽어야 된다. 맞아야 될 놈은 좀 맞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하면 독재를 할 겁니다. 그냥 누가 시켜주면 연봉 얼마 주고 제발 좀 여기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래 알았다 하고 이제 물론 이제 많은 유능한 참모들을 다 기용하겠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식당도 내가 직접 모든 걸 다 하면 식당 주인이지만 식당 요식업 경영을 하는 사람은 여러 그 점장을 두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정치도.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유능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정치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다 해먹으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 마인드가 저는 돼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정치가 뭔지 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뭐 내 돈 써가면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바래지도 말고 저도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봉을 내가 공무원처럼 뭐 시장이라든가 이런 뭐 공무원처럼 나한테 연봉을 달라는 거죠. 내가 할 일 안 하고 만약에 그런 일을 해야 된다면. 그래서 이런 사회를 변혁시킬 만한 요즘 원동력이 어떤 없어져 간다. 비판 능력이 없어져 간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위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그래서 저는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외워주는 거 그냥 가르쳐 주는 거나 외워. 그럼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지랄하고 만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그냥 돈에 눈가리가 뻘게 가지고 벌어 처먹는데 너무 혈안이 돼가지고 지랄을 하고진 않나. 뭐 너무 그 학력 그런 데 스펙 쌓고 이러는데 그 돈벌이 하고 이런데 너무 너무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근데 아니, 물론 뭐 저도 어떻게 하면 내가 사업을 더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시험을 더 잘 볼까 그러면서 살아온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저는 그냥 어떤 그 목표를 향해서 조금 그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 매진한다고 해야 되나? 정진한다고 해야 되나? 그냥 약간 그런 몰입감은 있었지만 내가 그걸 해가지고 뭐 돈을 얼마를 벌고 그런 생각까지는 미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 좀 비현실적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너무 과하니까 너무 하나하나 사사건건 경쟁심을 앞세우고 너무 돈벌이만 앞세우고 그리고 이 사회가 존속하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의 갈등이 야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돈을 벌고 사업을 해도 내가 어떤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 다수가 피해를 본다거나 뭐 이러면은 그걸 하지 않는 것이 정도인데 뭐 좀 사기 좀 치면 어떠냐 뭐 환경 좀 오염되면 어떠냐 뭐 어차피 내가 돈만 벌고 잘 살면 그만 아니야 약간 이제 이런 막가파들이 좀 대세가 되는 이런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비판 능력 자체를 다 상실해 가니까 이건 뭐 정치판에 뛰어드냐 안 뛰어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 시민으로서 가져야 될 어떤 그런 기본적인 비판 능력까지도 없으니까 어, 이게 과연 올바른가 그 정도는 사람들이 한번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조선도 그렇게 해서 그 예전에 500년간 그 잘 먹고 잘 살고 온갖 특혜를 누리던 양반들이 아주 비참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사회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게들 너무 사회 무관심하고 너무 막가파식으로 이제 하니까 누가 못합니까 그렇게 하는 건? 누가 욕을 할 줄 몰라서 안 하겠어요. 뭐 주먹을 휘두를 줄 몰라서 안 폭력을 안 쓸까요? 나도 손발 다 있어요. 나 그리고 내가 생각보다 체력이 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이제 뭐 하려면 다 합니다 남들 하는 거.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군사 교육을 제대로 받고 이제 교육을 받으면 그런 이제 말하자면 행패를 부려봤자 이제 그게 사회 어차피 구성원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 짓을 서로 안 하는 것을 이제 전제로 삼고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것을 떠나서 이제 이런 어떤 사회 기본적인 비판 능력이 없어지니까 너무 눈치를 보고 어, 어떤 기본적인 비판 능력마저 이제 사라지니까 저는 이것이 진짜 지금 한국이 처한 문제가 아닌가. 뭔가 좀 잘못되면 나한테 조금 이익이 돌아오지 않아도 내가 좀 그 현상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돼야 될 텐데 꼭 목욕탕 가면
그 목욕탕 때가 둥둥 떠다니는데 그냥 다 들어가 있어요. 항상 가면 얘기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나는 참 맨날 얘기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 오염시키는 사람 따로 있고 그 독립운동하다가 좀 용감하고 똑똑한 사람 다 죽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가끔 가다가 거지 같은 것들만 살아남아가지고 어떻게 그 개돼지 유전자적인 게 강한 사람만 살아남은 건가요? 한국은? 그래서 저도 이제 뭐 특별히 뭐 잘 하는 건 없지만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역사 의식이 원래 이렇게 뭐 강하진 않았습니다. 정말 제가 2012년도까지만 해도 정치를 마치 스포츠 보듯이 했으니까 저 스스로도 정말 뭐 대통령 선거도 하나의 그 한일전처럼 스포츠 보듯이 저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거기서 막 많은 사람들이 울고 좌절하고 심지어 그 노동계통에 관련된 사람들은 너무 그 압박에 시달려고 자살하고 이런 걸 막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유튜브라든가 그런 쪽에서 이제 그 매체에서 많이 다루기 시작했거든요. 그걸 보니까 이게 과연 이 사회라는 것이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능사인가 그런 의문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사회 의식이 조금 들기 시작했고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놀아줄 사람도 없고 주로 이제 박물관이라든가 이제 제일 뭐 이렇게 만만하고 좀 일요일에 이렇게 어디 다닐 데가 없을 때 그나마 좀 반겨주는 곳이 이 박물관이라든가 뭐 이런 곳입니다. 유적지라든가 그러면 굉장히 이제 그 은근히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저한테는 그러면서 이게 저도 모르게 역사 의식과 사회 의식이 조금 각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뿌리를 찾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뭐 미국 우리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저도 X 세대라고 불리는 세대고 뭐 미국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죠. 지금 오늘날 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누군가 어떤 역사를 거쳐서 어떤 정치적인 환경과 국제 정세를 거쳐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한반도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뭐 20대 뭐 그냥 혈기왕성해서 정말 내가 뭐 그냥 막 물불 안 가리고 할 때 20대 30대가 아닌 나이가 40대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지금 이 나이에도 그렇게 산다는 건 그건 대가리가 나쁜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아이고 참. 하여튼 좀 사기 당하지 말고 또 너무 이기적으로 살지도 말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에도. 그러니까 공부 좀 하고 훌륭한 그러니까 어디 너무 돈만 밝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 사기당하고 이러지 좀 말고 사회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 분야에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사기 피해도 좀 줄일 수 있고 또 훌륭한 정치가라든가 훌륭한 역사 학자분들 이런 분들이 좋은 강의를 좀 들으면 그거 뭐 일주일 내내 듣는 거 아니니까 저부터도 잘 들어봤자 그 일주일에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이제 그 정도의 시간은 좀 할애할 수 있는 그런 좀 교양을 갖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좀 자유스럽게 제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얘기를 했고요.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